혹시 매일 약 300명이 뇌졸중을 겪고 그중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목숨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자, 그 중에서도 여성은 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은 뇌졸중의 초기 경고 신호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의 72%가 전날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병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를 중풍이라고 불렀는데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 때문에 혈관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도 위험합니다. 높은 온도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진해져 혈관이 쉽게 막힐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혈관이 비만 상태, 즉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뇌세포는 혈류 공급이 끊기면 매분 수백만 개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병은 사전에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마다 뇌졸중 경고 신호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뇌졸중에는 5가지 주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팔이나 다리의 마비.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두 팔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한쪽 팔이 자동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또는 걸을 때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발음 장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려면 마마, 라라, 가가를 발음해 보세요. 발음이 뒤틀리거나 혀가 평소처럼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한국어의 L 발음에서 어려움이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단순히 약간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심한 현기증으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입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번째, 복시 또는 시각장애. 복시는 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또는 갑자기 한쪽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나 시야 일부가 어두워져 커튼이 내려진 것처럼 가려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얼굴마비. 감정을 표현할 때 한쪽 얼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는 웃어보는 것입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입을 U 모양으로 만들 때 한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때때로 이러한 증상이 5분에서 10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졌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이 상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증상이 잠시 줄어든 것일 뿐입니다. 이는
중대한 뇌졸중이 곧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고 증상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48시간 이내에 심각한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를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뇌경색,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졸중 환자는 증상이 시작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특별한 약물인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해 다른 특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출혈, 혈관 파열로 인한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혈압을 조절하고 출혈을 멈춰 더 큰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뇌졸중 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체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이러한 증상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본인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음장애나 얼굴마비는 주변 사람이 관찰했을 때 더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독으로 나타나거나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의심 신호라도 보이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나는 뇌졸중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뇌졸중 예방에 좋은 과일과 혹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이해해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서로 다른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뇌경색은 괜찮지만 뇌졸중은 무섭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옛사람들이 중풍이라고 부른 질병이 바로 현대의 뇌졸중입니다. 한자 중은 맞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을 맞추다, 즉 갑자기 강한 충격을 받아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입니다. 두 가지 모두 뇌졸중으로 통칭되며 현대의학에서는 모두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뇌졸중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며 각기 다른 이유로 발생합니다. 뇌경색, 혈관 막힘, 발생 원인. 동맥경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중 지질 이상으로 인해 뇌의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벽에 쌓인 플라크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 이 플라크를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이 좁아져 물길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녹조각이 떨어져 다른 곳을 막는 것이죠. 소혈관 질환. 뇌 속 아주 작은 혈관이 고혈압으로 막히는 경우입니다. 아시아인과 흡연자에게 특히 흔합니다. 담배는 작은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심장성 색전,
심장에서 혈전 이동. 무서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장 리듬 이상, 특히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 안에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혈류를 타고 뇌혈관으로 이동해 막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럽고 큰 뇌졸중을 일으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약 10%의 뇌경색 환자는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발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출혈, 혈관 타열, 발생 원인.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가장 흔합니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벽에 압력을 가해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어 관이 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밀로이드 혈관 질환. 나이가 들면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혈관에 쌓여 혈관벽이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쉽게 터질 수 있으며 나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뇌동맥류. 뇌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동맥류가 터지면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매우 위험한 형태의 뇌출혈을 일으키며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뇌졸중은 계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는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여 뇌졸중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따뜻한 방에서 차가운 화장실로 이동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탈수가 위험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진해져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추운데 낮에는 덥고 이러한 온도 변화가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생활 습관입니다. 직접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높이며 심장 리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지방이 쌓이게 합니다. 설탕이 많은 음식은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위험 요인이 겹치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가진 경우 위험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곱해집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뇌졸중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검사 방법. 뇌졸중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5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건강검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뇌졸중 주요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 측정. 혈압 측정은 간단하지만 한 번만 측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압은 하루 동안 계속 변하며 기상 직후, 식사 후,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집에서 직접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는 비싸지 않으므로 하나 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세요.
혈당 검사. 공복 혈당과 HbA 일시 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HbA1c는 지난 2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일 측정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검사. 총 콜레스테롤, LDL, HDL을 확인하세요. 특히 LDL이 높으면 혈관에 지방이 쉽게 쌓여 동맥경화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방세동 검사.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으로 심장 안에 혈전이 생겨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CG 심전도로 확인하며 필요시 24시간 홀터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환자가 자각하지 못해도 혈전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CA 울트라사운드. 목의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이 검사는 혈관이 좁아졌는지, 동맥벽이 두꺼워졌는지 확인하여 혈관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뇌 MRI 및 MRA 촬영. MRI 자기공명 영상. 과거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 흔적 등 뇌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본인은 몰랐던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MRA 자기공명 혈관 촬영. 뇌혈관의 협착이나 동맥류 풍선 모양을 확인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영제 부작용이나 방사선 노출 걱정이 없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 폴리소몬그라피. 수면 중 무호흡증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심한 코골이는 산소 부족을 유발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검사 중 호흡,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합니다. 코골이를 단순히 시끄러운 현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특히 큰 코고름 후 무호흡, 이어서 숨을 헐떡이는 단복이 나타난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진 주기. 60세 이상이라면 기본 건강검진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3에서 6개월마다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같은 전문 검사는 2, 3년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미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검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바로 뇌졸중 예방에 좋은 과일들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이므로 이 시기에 맞는 과일들을 선정했습니다. 블루베리. 작은 과일이지만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혈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며 혈압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뇌졸중 위험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C, K와 망간도 풍부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을 수 있으며 냉동 블루베리도 거의 영양소 손실 없이 연중 섭취 가능합니다. 사과. 하루에 1개 사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어 콜레스테롤과 혈당 흡수를 억제합니다. 또한 케르세틴 성분이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도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으며 농약이 걱정되면 깨끗이 씻어 드세요. 감. 제철 과일로. 타닌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해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도 풍부하여 혈관 손상을 방지하고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칼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다만 떫은 감을 과다 섭취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1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감이나 홍시처럼 떫지 않은 종류는 먹기 쉽습니다. 배.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혈액 점도를 낮추어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루테올린 성분이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여 뇌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칼륨도 풍부하여 혈압 조절과 심혈관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어 노년층에게 부담이 적으며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높아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감귤류, 오렌지 등은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고,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포도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으로 혈관을 보호하며, 복숭아와 키위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졸중 예방에 기여합니다. 효과적인 과일 섭취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섭취입니다. 하루에 2에서 3종류의 과일을 번갈아 가며 먹는 것이 좋으며, 하루 총량은 약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반 개, 점심 후 배 몇 조각,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 식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일보다는 생과일이 좋으며, 주스로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이 손실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적정량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만으로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과일은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일 뿐이며,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와 병행해야 진정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맛있고 건강에도 좋으니 일거양득이죠. 특히 환절기에는 식습관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어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례 의료비 제도, 산정특례, 뇌졸중 환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증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면 의사가 직접 특례 등록을 진행합니다. 환자나 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거의 없으며 병원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입원 기간 동안 병원 직원에게 확인하여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뇌졸중 치료 시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약 30%를 부담해야 하지만 특례 적용 시 약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제도는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 등록. 장기 요양 등급.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 1577-1000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이 결정되면 요양보호사 서비스,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률은 약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장애 등급 등록. 장애 등급.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민센터, 읍면 동행정센터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장애 등급을 받으면 세금 감면, 교통요금 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비 지원 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입원한 병원의 사회복지사에게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나요? 라고 문의해 보세요. 병원마다 다르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센터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중요합니다. 가구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사 방문 또는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지원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세 기관이 있습니다. 병원의 사회복지사, 읍면동 행정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는 특례제도와 병원 자체 지원을 담당하며 읍면동 행정센터는 장애 등급 등록과 지역 긴급 의료비 지원을 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 등급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담당합니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 진료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각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절차가 어렵다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병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므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견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뇌졸중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뇌졸중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뇌졸중 경고 신호 5가지를 기억하시나요? 한쪽 손발 마비, 발음장애, 어지럼증, 시각장애, 얼굴 마비입니다. 어떤 신호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세요.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예방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블루베리, 사과, 감, 배 등 뇌졸중에 좋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고 정기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고 혈압과 혈당은 더 자주 확인하세요. 설사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은 매우 발전했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